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북한에서 온 강아치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남 유튜버 강아치 엄마입니다. 네, 오늘도 또 어머니랑 같이 나왔고요. 어머니 영상이 조회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여러분 모두가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질병에 관한 거.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의료 체계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집에서 알아서 치료를 하는 소위 민간요법. 그렇죠. 민간요법이 발달이 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되게 만연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북한에서 이제 사람들이 하는 민간요법이 어떤 거가 있는지 한번 어머니랑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북한에 있을 때 뭐 딱 특별히 북한에 있을 때 아프면 이거 했다라고 기억나는 게 있어요? 일단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게 만병통치약 된장. 된장? 우리 어머니가 뭐 조금 어떻게 뭐 어디 조금 약간 되었다? 슬쩍 됐다. 뭐 아니면 피 난다 하면은 무조건 된장 발라라 된장 발라라 그렇죠, 그랬었거든. 그렇죠. 어디 뭐 화상에는 된장 간장을 많이 바르긴 하죠. 그래서 오죽하면 그 외삼촌이 엄마가 어디 뭐 감기 걸려서 아팠나 그랬더니 누나 된장 발라라 이마에 그럴 정도로 된장에 대해서 되게 많이 그 민간요법에서 많이 활용했던 것 같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북한의 민간요법이 더러 좀 이건 괜찮네? 이건 할만하네 하는 것도 있지만 좀 쇼킹한 것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하다시피 된장 같은 거 화상이나 할 때 바르면은 좋다고 생각이 들지만 상처에 바르면 쓰리고 아팠을 텐데 왜 그랬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뭐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가장 많이 쉽게 걸리는 또 질병이라고 하면 감기잖아요. 그렇지, 감기.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단 감기에 걸리면 어떡하죠? 감기 일단은 그 약하게 걸린 감기에는 약국에 가서 종합감기약을 사 먹고 그러다 이제 열이 조금 더 심하게 나고 몸살이 심하게 나면은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서 약을 타던가 아니면 좀 만연하는 게 링거를 많이 맞죠? 그쵸. 감기 오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감기는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뭐 병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냥 뭐 살짝 스쳐 지나가는 그냥 뭐 약 먹으면 낫는 그런 건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조금 상황이 다르죠. 그렇지. 북한의 감기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그 예방을 한다고 어릴 때 뭐 너도 생각날지 모르겠지만 그 베니실린이라고 항생제가 있어요. 그 베니실린 그런 병들이 집들에 좀 많이 널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마늘 있잖아. 맞아요. 예, 마늘 막 찧어갖고 거기에 병에다 넣어서 위에다 그 가재천을 이렇게 돌돌 말아갖고 애가 학교 갈 때 목에다 걸어서 맞아요, 보내거든요. 예, 마늘 먹거리 해갖고. 맞아요. 그 기억나는 게 한절기에 그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그 마늘 목걸이를 해고 왔나 안 했나 검사하고 그리고 그 계속 냄새 맡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그러니까 북한은 일단은 병에 걸리면은 치료가 힘드니까 일단 그렇지. 예방에 집중하는 차원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게 일단 대표적으로 있고. 그렇죠. 그리고 북한 일단 전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기가 없다 보니까 당연히 음식물이 그 변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식중독에 되게 취약하죠, 또.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식중독에 걸리면 녹두 있잖아. 아, 맞다. 녹두. 녹두를 그냥 급하면은 그냥 한 줌 집어서 먹고 맞아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그래도 약간 절구에다 빻아서 먹고 좀 이러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 정상적인 집안에서 그래도 그 부모들 다 있고 정상적인 집안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북한이 소위 그 고난행군 한다 그러면서 꽃제비들이 많이 늘어났었잖아요. 근데 그 꽃제비들은 시장에 가서 그 버려진 음식을 막 뒤져 먹고 그렇죠. 하거든요. 네. 근데 걔네가 식중독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치약을 먹는다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뭐 여름만 되면 일단 치약을 짜 먹는데요. 먹고 아무거나 주워 먹어도 식중독이 안 걸린대. 그래서 걔네를 잡으면 무조건 주머니에 치약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도 있구나. 그런데 실제로 엄마가 그 치약을 직접 경험한 건 아니고 엄마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한국에서? 아니 북한에서? 북한에 있을 때 시골에 갔는데 그 같이 갔던 동료가 갑자기 식중독이 심하게 걸렸거든. 근데 그 시골에 녹두가 없었던 거야. 그 생각이 나갖고 치약을 갖다 막 짜서 먹였다. 진짜로 괜찮아졌어. 그게 솔직히 뭐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효과가 뭐 있긴 있다는 얘기잖아요. 있어. 그렇지. 있긴 있고. 근데 웃긴 게 이제 저희는 한국에 왔고 이제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제 최근에 장염에 걸렸었는데 이게 사람이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게 어머니가 자꾸 저 병원 가서 링겔 맞는다고 하니까 저한테 녹두를 자꾸 주더라고요.
좋은 약이 얼마나 많은데. 예? 아니 근데 녹두가 실제로 해독작용이 있어. 몰라. 아무튼 그건- 주길래 먹긴 먹었는데 뭐가 통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낫긴 낫더라고요, 아니 향염이. 그리고 또 일단은 북한이 춥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이고 애고 따뜻한 물도 없고 하니까 찬물에 다 손 씻고 세수하고 하다 보니까 손등이 심하게 트거든요. 특히 애들 같은 맞아요.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렇게 어줌을 받아요. 이게 작은 요 그릇에다 어줌을 받아갖고 소변. 거기다 손을 씻게 하거든요. 그리고 막 손을 씻으면 여기 막 터서 갈라지니까 되게 아파요, 그게. 저도 일단 해봤고, 이 강아지도 해봤고. 저는 해본 적이 없는데. 아니, 너 어릴 때 그랬어. 그래서 막 씻으면 막 쓰리고 아파요. 그러면 북한은 일단 모든 걸 다 부엌 아궁이에다 불 지펴갖고 밥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오줌에 씻어갖고 거기다 이렇게 쬐게 하거든요. 맞아. 그러면 튼 게 조금 가라앉고. 사실 그게 이제 이게 뭐 그런- 여기서 한국에서는 이제 뭐 로션이나 스킨케어 제품이 많으니까 그렇지. 사실 뭐 잘 씻고 잘 바르면은 그렇게 잘 트진 않는데 이제 북한은 그런 것도 없고 잘 일단, 씻고 하지 못하다 그렇지. 보니까 뭐 몰라 어디서 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뭐 소변으로 뭐 이렇게 손 씻고 뭐 하면 덜 튼다. 근데 그 TV 프로그램 있었거든 예전에 레츠고 시간 탐험대라고 그 막 개그맨들 나와가지고 옛날 생활 그대로 하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막 소변으로 하더라고. 아, 진짜? 그래서 저 옛날부터 저렇게 했나? 그치. 아무튼 그러면은 확실히 손이 좀 부드러워졌다는 느낌은. 이 상처에게 피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오징어 뼈. 아 맞아. 응. 근데 그 오징어 여기서 말하는 그 오징어가 아니라 갑오징어. 갑오징어지, 네, 그렇지. 갑오징어죠. 오징어 뼈를 웬만한 집들은 저희는 그 바닷가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웬만한 집들은 오징어 뼈를 거의 다 갖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갖고 그 오징어 뼈를 이렇게 갈아서 나면 신기하게 진짜로 피가 멎어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피가 멎고. 맞아요. 예, 예. 그리고 오징어가 없는 집에서는 담배 씨를 이렇게 터쳐갖고 이렇게 부르고 붕대 감아 놓으면은 또 이게 금방 먹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각 집집마다 정말 모든 집에 거의 다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그걸 보고 아편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아. 아편 뭐라고 맞지 해야 돼? 아편. 응. 아편 맞지. 그거 있거든요. 이게 만드는 과정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새까맣지 않고 그 짙은 밤색에 이렇게 덩어리예요. 아편 덩어리라고 예, 하죠. 아편 덩어리라고 있는데 그거를 모든 집들에서 거의 갖고 있어요. 그게 대장염의 즉피라고 하거든요. 그래갖고 대장염에 예를 들어 걸렸다 그러면은 그거를 쌀알만큼 떼어갖고 숟가락에다 넣고 밑에 라이터를 켜면은 얘가 막 불 끓어요. 그러면 라이터 끄고 거기다 물 벗어 이렇게 타갖고 마시게 하면 진짜 대장염의 즉피거든요. 그것도 또 어디에 많이 쓰냐면요. 북한에서는 그거 풍이라고 하거나 뇌혈전이라고 뇌혈전.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뇌졸중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뇌졸중이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뇌졸중에 와서 갑자기 쓰러졌잖아요. 그때 1시간 내로 그거를 태워서 먹이면은 아편을? 풍이 아 그렇대? 풍이 안 온다고. 그래서 할머니 고혈압이었잖아. 근데 그게 사실 썰이지 뭐 실질적으로는 써본 일은 없어. 모르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저희는 우리 시어머님이 꼭그 혈압도 높고 그 좀 그래갖고 그거를 정말 비상으로 감춰놓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쓰려고. 그래 그것도 있고. 근데 신기한 게 진짜 그 아까 말했던 오징어 뼈처럼 아편도 어디서 구하는지 몰라도 매집 다 집에 있어. 있긴 있더라고. 뭐 요만큼 덩어리씩 막 꽁꽁 숨겨놓고 막. 그것도 진짜 신기해. 예. 진짜 어디서 파는 것도 없고 저 시장에서 파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한데 북한이 있어요. 뭐 전국적으로 모든 가정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우리 동네는 집집마다 있었던 다 것 있었던 같아. 것 같아, 그래서 아편 빌리러 가고 막 아프다고 우리 그 다섯 동 있긴 있더라고. 그리고 저기 오징어 뼈 없나 그러고 맞아. 아편 있으면 좀 달라 그러고 막. 또 저는 생각나는 게 한때 우리 동네에서 유행했던 게 그 지압. 아. 뭐만 아프면 지압. 나중에 무슨 그러니까 뭐 체했거나 어디 뭐 결리거나 할 때 지압하는 거는 솔직히 그 지압봉 있잖아요. 뭐 그건 이해돼요. 뭐 나는 뭐 대장염 걸리고 막 장염이 왔는데 지압을 무조건 하면 지압. 응. 배 아파 죽겠는데 배를 엄청 누르는 거예요, 막. 아파 죽겠는데. 기억나죠? 이게 현대적인 의학이 뭐 발달되고 안 발달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의료적인 모든 약이나 의료기구나 그게 모두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든 아픈데 살기는 살아야 되겠고 하니까 그 스스로 만들어낸 삶의 지혜가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도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다 보니 물론 그 중에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겠지만은 자꾸 뭔가 시도하다 보니까 이제 찾은 거죠. 삶의 그렇지. 지혜를. 자, 지금까지 북한의
민간요법? 어떻게 보면 뭐 야매 치료법에 대해서 어머니 잠깐 얘기해 보았는데 이제 뭐 생각해보니까 제가 했던 것도 있고 뭐 저도 사실 처음 들어보는 것도 있고 한데요. 하루빨리 북한에도 이제 좋은 선진화된 의료 체계가 확립이 돼서 모든 북한 사람들이 또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빨리 남과 북이 서로 오갈 수 있는, 그래서 서로 나눌 수 있는, 부모 형제 자매들도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에서 온 광아치였고요. 영상이 조금이라도 재미있으셨거나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미남 유튜버 강아치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